참 힘겨웠던 한 주가 마무리되고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 금요일장 종가 하지만 좀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모습이죠. 네, 상당히 우울합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장중 고점보다 밀리면서 장중 저점 수준에서 거래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장 1.09% 밀린 채 현재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1797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800선 아래에서 오늘장 종가가 기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강세가 지속이 됐습니다. 역시 장중 고점보다는 많이 밀려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오늘장에 1% 이상의 강세권에서 마무리가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 고무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476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아시아 증시 흐름 살펴볼까요? 오늘 니케이 지수 그리고 상해 종합 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공방이 좀 이어지는 양상이었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 8,936엔선에서 현재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에 기록이 되고 있고요. 상해 종합 지수는 2,589선 기록하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볼까요? 외국인이 오늘까지 현물 시장에서 순매도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포그램 쪽으로도 외국인의 매물이 적지 않게 나오면서 지수의 역시나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오늘 3,517억 원가량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기관도 오늘 장에서는 매도세에 가담을 하는 모습이었고 개인들만이 6천억 원 넘게 사면서 지수를 방어를 했습니다. 업종으로 보면 의약품과 섬유, 의복주 같은 내수주들이 오늘장에서도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의약주 오늘 2.8%가 오르면서 거래 마무리가 예상되고 있고요. 은행주들 2% 이상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화학과 운송장비 그리고 정유주들을 중심으로는 오늘장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도 흐름 나쁜 모습이었는데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당히 실망스럽게 봤습니다. 네. 역시 시장의 변동성은 좀 강한 상황이고요. 워낙 지금 변동성이 심한데 또 시장의 공감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싼데 워낙 변동성이 심해서 어느 시점에 주식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두 가지 정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 수익률에 대한 욕심을 좀 버리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주식을 어떻게 사야 되느냐. 이렇게 주가는 싼 것 같은데 변동성이 심하다. 그러면 개인이 적립식 펀드를 붙듯이 주식을 분할해서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좀 투자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시장 방향성에 대한 판단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키움증권의 김광석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광석입니다. 네. 시장 방향성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도 그 장이 또 한 20포인트 이상 좀 빠지고 있죠. 상당히 힘든 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나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차 바닥은 확인됐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기술적 반등이 진행되는 구간입니다. 기술적 반등이 지금 마이너스 나는 것도 기술적 반등이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기술적 반등이란 파동이 상승 파동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워낙 시세가 약하다 보니까 옆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우리가 강하게 V자로 반등이 날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은 바로 옆으로 흘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강하게 반등이 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전의 저점인 1680포인트를 지킬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오늘처럼 옆으로 흘러버리면은 그 다음에 한 3, 4일 동안의 기술적 반등 이후에는 거의 저희 경험으로 볼 때는 이 차락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차락이 1680포인트를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반등의 기술적 반등 구간이 한 3, 4일 정도 남아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빠르게 강하게 회복되지 않으면은 이 차락의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은 하락 추세의 방향 속에서의 기술적 반등이고 이런 기술적 반등의 강도를 우리 투자자 또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그 강도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차 바닥은 확인이 되었지만 지금 반등의 강도가 워낙 실망스럽고 그래서 강한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조정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월요일 날 지금 휴일이고 연휴인데요. 연휴 앞두고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그저께 우리가 기술적으로 그 어떤 1차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연휴 동안에 큰 일은 발생되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그 우리나라 시장의 그 옵션 변동성 지수를 보니까 전일보다도 빠지고 있습니다. 전날 우리가 한 45 정도 됐는데 지금 한 7 정도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우리가 연휴에 상당한 심적 부담은 있겠으나 실제로 그런 일은 발생되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여전히 괜찮을 거로 봅니다만은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그 글로벌 자금이 아직도 안전자산으로 진행 중에 있고, 어제 전일 그 미국 시장에서 일부 안전자산 쪽에서 약간 시세의 흐름은 좀 변화는 있었으나 그것은 시세 전체 흐름에서 일시적 현상으로 봐야 됩니다. 여전히 그 미국의 국채 금리가 2.3%대, 10년짜리 채권요, 2.3%대. 제가 보기에는 2.6%대 이상으로 올라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낫고요. 픽스 차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전히 한 40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이 25 이내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자금이 안전화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여전히 보수적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올라오게 되면은 고점마다 조금씩 올릴 때마다 물량을 조금 줄이다가 2차 하락을 대비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전히 김광석 전문가께서는 좀 방어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김광석 전문가와 파이널 콜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